네, 안녕하세요. 업계 투자자보센터 애널리스트 최디입니다. 이번에 금융위원회에서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제는 토큰 증권이라고 부르는 게 더 맞는 표현 같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토큰 증권 발행 유통 규율 체계 정비 방안,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을 같이 보면서 순서대로 한번 쭉 포인트들을 짚어드릴 텐데요. 참고로 제가 예전에 증권사에 근무를 했을 때는 토큰 증권 TF로도 활동을 했었고 각종 연구 세미나들을 많이 했었는데 좀 다양한 시각들을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토큰 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화된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라고 먼저 첫 줄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증권이라는 거예요. 투자자가 얻게 되는 권리가 증권에 해당이 된다면 어떤 형태로 하고 있든지 간에 모든 증권 규제가 적용이 됩니다. 토큰 증권도 디지털 자산의 형태로 발행이 되었을 뿐 증권은 증권이다. 그래서 당연히 자본시장법상 규율의 대상이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증권이 아닌 디지털 자산은 자본시장법 적용이 되지가 않고 지금 입법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따라 규제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념이 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이드라인 작성하신 분께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증권은 음식이고 증권의 발행 형태를 그릇으로 비유를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요. 어떤 그릇에 담겨 있더라도 음식이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흔히 술을 세 부대 담는다라고 하잖아요. 최근에 등장한 이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 등의 비정형적인 증권을 토큰증권이라는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서 이쁘게 담을 거다 이런 기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기본 방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주요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는 토큰증권을 전자증권법상 증권 발행 형태로 수용을 하고, 두 번째로 직접 토큰증권 등록하고 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기관을 새롭게 도입을 합니다. 세 번째로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에 대한 장외시장도 따로 만듭니다. 그래서 토큰증권은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 직접 등록하는 것을 허용을 했습니다. 다만 예탁원의 좀 기본적인 심사는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럼 대체 일정 요건이 뭐냐? 뒤에 보면 나오는데 분산원장 요건을 충족하고 법조인도 있어야 되고요. 증권 사무 전문 인력도 있어야 되고 전산 인력도 있어야 됩니다. 2명씩 있어야 되고요. 발행량에 비례한 기금이 적립되어 있어야 된다는 조건도 갖춰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 요건이 갖춰지지 못했다고 한다면 증권사의 지원을 받아서 누구나 토큰증권의 발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증권사의 새로운 수익 창출 동력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외시장을 만드는데요. 일반 소액 투자자를 대상으로 다자간 상대매매 중개 업무를 허용을 합니다. 다자간 상대매매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온갖 호가들을 부를 거고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이 가격이 맞을 때만 체결이 되는 그런 방식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대규모 거래 인프라를 위해서 한국거래소 내 디지털 증권시장을 따로 개설을 하는데요. 전자증권 형태로 기존과 비슷하게 매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검증된 인프라를 활용해서 새로운 증권들을 한번 유통을 해보는 겁니다. 그림을 다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토큰 증권 둘러싸고 발행 총량 관리는 예탁결제원, 상장시장은 한국거래소, 그리고 장외시장도 별도로 설립이 되고요. 발행인이 조건을 갖추면 직접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도 있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면 증권사를 통해서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춰졌습니다. 지금 큰 그림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좀 이해가 잘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전반적인 구조를 같이 살펴봤는데 조금만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게, 그렇다면 증권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2022년 4월 발표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원칙이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자본시장법 4조에서는 증권을 금융투자 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급전 등 이외에 어떤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좀 어렵긴 해요. 이 증권에는 크게 6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투자계약증권, 이렇게 6개 유형이 있는데 앞에 5개는 명확합니다. 이 사례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이 투자계약증권이거든요. 투자계약증권은 이 포괄주의에 기반해서 정말 적용 범위가 굉장히 폭넓게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투자계약증권이란 무엇이냐? 특정 투자자가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를 하고 주로 이 타인이 수행한 이 사업 결과에 따라서 손익을 분배받는, 귀속받는 이런 계약상 권리가 포함된 증권을 의미를 합니다. 포인트는 이거예요. 공동사업을 하고 금전을 투자를 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을 하고 공동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이런 계약이 있다든지 이익 획득이 목적인지 이럴 경우에는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디지털 자산이 발행인이 없거나 투자자 권리 상한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자가 없는 경우, 안정적인 가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실무자산에 대한 공유권만을 표시한 경우 이런 것들은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다고 가이드라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 암호화폐 가격 등락만으로는 증권 해당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만약에 프로젝트에 좀 추가적인 약속들이 있다면 증권 해당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디지털 자산 증권 해당되는지에 대한 1차적 책임을 발행, 유통, 취급 당사자에게 있음을 확실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이 자율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고, 증권 해당이 된다면 규제를 준수를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좀 굉장히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딱 봐도 증권이면은 판단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항상 이 애매한 부분들이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개별 프로젝트마다 다 제각각 사정이 있고 또 판단도 다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앞으로 어떻게 구체화될지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증권 여부 판단 원칙과 함께 이 토큰 증권 발행 및 유통 규율 방안들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가이드라인 이후에는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올해 상반기 내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제출될 예정이고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규제 샌드박스 속에서 다양한 테스트들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토큰 증권이 야심차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올해 상반기 내에 법안이 제출될 예정이고요. 법이 일단 바뀌어야 되겠고요. 아무리 빨라 내년에 토큰 증권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이제는 모든 거를 팔 수 있는 시대가 왔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음악 저작권, 부동산 조각 투자, 한우 조각 투자 등 기존에 정말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어져서 팔 수가 있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좋은 상품들을 만들어 파는 것이 중요하겠죠. 법이 개정되는 동안 더욱더 다양한 STO 관련 기업들과 증권사들이 MOU를 맺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새로운 시장을 맞이하기 위해서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정말 초기 단계 시장이라는 점을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사업자가 스스로 법적인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정부 당국과 업계가 법률 위반 리스크를 어떻게 줄여가는지 이 부분도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업투 리서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투 투자고센터 애널리스트 최디였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